시각 화제의 뉴스 살펴보는 박대장 저녁신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암 치료로 불임이 된 호주 남성이 23년 전에 냉동 보관해둔 정자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김대호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정우 TV조선 정치부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밥을 해서요.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먹으면 새밥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정자도 같은 원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후손까지 걱정한 네. 어머니의 그 선견 지명. 예. 이것이 이제 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호주에 사는 이제 알렉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예, 예. 이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살인 1990년도에 이 암의 일종인 이 악성 림프종 종양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이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자신의 자식이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정자를 냉동 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 한데 실제로 이제 알렉스 같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불임이 왔고 결국은 이제 2013년도에 다시 이제 그 정자를 꺼내서 예. 인공 수정을 시작을 해서 올해 6월에 이제 아이를 갖다가 낳은 네. 것입니다. 근데 23년 전이면 1992년 네. 정말 옛날이고 아마 의료 수준도 지금에 비해서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시절인데 그 손상 없이 23년이나 유지되고 심지어 수정에 성공했다. 이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 정자의 냉동 그 기간 보관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효용성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도 운 좋은 케이스인데 네. 결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건강했을 때의 정자를 보관했다가 다시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하는 경우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사망한 상태에서 예. 그 냉동된 정자만 갖고 다시 여자가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법원에서 이제 기각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나온 판결이죠. 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요. 예. 근데 그 안타깝게도 첫째 아이 낳자마자 이제 남편이 위암에 걸리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그러다 이제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둘째를 낳기 위해서 2012년 말, 또 2013년 초경에 이제 그 정액을 채취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013년 12월경에 남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요. 네. 그러자 이제 2014년에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냉동했던 것을 이제 그 해동을 했죠. 예. 그다음에 결국은 2015년에 출생을 했는데요. 2015년에 출생한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니 이거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 받을 수 없다라고 관청에서 했고요. 그러자 이제 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판결을 보면은 비록 이제 남편이 사망한 후에 시험관계를 냉동 정제를 통해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혈연관계 인정해준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복자에 준해서 아마 대접을 한다. 그런 그렇죠. 취지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 생명은 신비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욕자라는 사람은 무식할 거라는 편견 이제는 버리셔야겠습니다. 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어휘력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욕쟁이들이 참 좋아할 뉴스네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말을 잘한다고 칭찬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볼 때 저도 사실 평소에 이제 부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면 욕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평소에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렇게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연구를 도대체 누가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의 생각은 네.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네.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욕설을만으로 그렇죠. 한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를 네. 했어요. 근데 조사 방법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60초 동안에 네. 그 욕을 하게 하고 단어를 갖다 쓰게 하고 이제 그 가지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60초 동안은 그 동물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그 명사들을 사용하게끔 했는데 네. 이 욕을 가지수를 많이 그 내뱉은 사람이 네. 이 어휘력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연 어휘력 부분이 그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연구가 상당히 네. 납득이 되고 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게 예, 제 예. 친한 우리 박
부범죄도 아시는 친한 친구 중에 욕을 굉장히 잘하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떠오르네요. 예, 그래서 이거 욕을 아주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이 말을 네. 잘한다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와닿긴 하는데 네. 근데 구체적으로 욕을 구사하는 능력과 어휘 능력이 어떻게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욕설에 담겨 있는 미묘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네.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이거는 미국적인 상황인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욕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욕을 아주 하고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조합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네, 그리고 예.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문창과를 나왔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욕 콘테스트를 네, 네.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마다 지금은 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으로 해가지고 가장 모멸감이 드는 욕 형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 쓰는 욕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도 모르면서 네.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휘력이 좋은 사람은 김수미 씨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남한테 상처 주는 욕은 싫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북한 모랑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소동이 벌어지면서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에게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때 음란물에 연루돼 처형설까지 돌았던 현송월은 샤넬백을 메고 나타나 위풍당당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먼저 현송월의 대표곡 들어볼까요?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이래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하루에도 주해도 성찰하는 내 솜씨 참말로 온게 같다나 그런 건 모르고 중국 인민에 대한 그런 뜨거움을 마음을 안고 중국 인민에게 우리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왔죠. 저 네. 노래는 상당히 잘하네요. 그렇죠. 아마 박진영 씨였던 것 같은데 네. 한 콘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소리 반 공기 반을 해야 네.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네. 기억나는데 딱 그렇게 소리 반 공기 반으로 노래를 부르는 글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목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 근데 정말 중국의 현실이 어떤 걸 보여주는 게 그 준마 처녀 배경이 지금 실공장이 섬유공장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실공장이라서 예. 아마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반도체 공장도 아니고 지금 저 실공장을 배경으로 저렇게 준마 처녀로 노래를 부르는 게 참 북한의 경제 상황을 딱 여실히 보여준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예. 저희 현성월이 지금 2012년 3월에 임신한 상태에서 김정은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저 애는 그러면은 김정은 애가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가니까 모란봉 악단보다는 현성월한테 더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이번에 특히나 뭐 이제 공연까지 무산되니까 네. 또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현송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각종 추문이 나와서 그런데요.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보면 그 김정일은 각종 추문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뭐 온갖 여자 얘기 다 나오고 네. 알려진 부인만 해도 4+알파 앞뒤로 한두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 여자 문제는 현재로서 유일하게 현송월 한 명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아버지에 비해서는 추문이 덜한 편인데 네. 과연은 근데 또 막 뭐 죽었나 살았나 이런 것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 애인을 네. 죽이진 않잖아요. 이제 아무리 왕이나 그렇게 해서도 네. 옛 애인을 죽이는 사람은 현재 애인이 죽이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리설주가 과연 뭐 현송을 죽일 수 있냐 이런 거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루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루머가 이제 원래 좀 잠잠해졌는데 네.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온 세계 앞에 다 나타나 버리니까 샤넬백 들고 예. 나타나니까 다시 현송월한테 막 관심 집중이 되면서 네. 옛날 얘기까지 또 다 막 이제 불거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송월이 그때 하여튼 처형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기사까지 나온 거 그럴 만한 또 믿을 만한 배경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어떤 맥락에서 처형설이 나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예. 기사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맥락상 뭐 음란 비디오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줄줄이 처형당하는 얘기가 막 나왔고 거기다 항상 이제 외신까지 이제 엎어집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 매체들이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얼마 네. 뒤에 그냥 북한 TV에
나와버린 겁니다, 현성월이. 그래서 사실상 뭐 오보가 이제 된 셈인데 거기다 이번에는 이제 북한 매체가 아니라 그냥 자기 모습을 중국에서 이제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성월은 살아있는 건 확실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설도 있더라고요. 현성월이 아버지 김정을의 여자라서 저렇게 건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천보 전자악단 출신이기도 하고 뭐 네. 은하수 관현악단인 게 있어서 그런데요. 솔직히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현재로서는. 예, 지금 저도 혹시나 좀 물어봤는데 네. 뭐 그런 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인데 김정일도 죽었고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오냐가 또 하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이제 김정일 때 워낙 여자 문제가 항상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김정은도 그 피를 이어받은 이상 네. 당연히 각종 여자 추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현성월이 애인이라는 게 먼저 나왔고요. 둘이 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친하고서는 도저히 모란보 악단장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같이 성장해온 과정에서 친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옛 애인이었던 아니었던 아니면 아버지의 애인이었던 아니든 이게 좀 굉장히 좀 막장 같은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북한의 지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좀 약간 이상한 얘기 나오면 바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워낙 북한에서는 이게 폐쇄적인 환경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각종 추문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은 둥글지만 날카로운 장원준 앵커. 예, 난 지성의 소유자입니다. 네네. 본인이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면 동글동글한 여자를 좋아하나요? 왜냐하면 이 김정은을 보면 예. 이설주나 현성월이 사실 자매라고 해도 믿을 만큼 둘이 공통점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닮았어요, 진짜. 네, 이설주. 둘 다 외모도 닮았고 둘 다 또 가수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김정은이 좋아하는 여성의 취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보면서 아 저런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뭐 영화 강이었고 영화 배우를 많이 이렇게 뭐 추문이 있었다 영화 배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또 지금 김정은의 여자 두 명은 얘기되는 여자 두 명은 둘 다 이제 가수 출신 아닙니까? 예, 좀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둘 다 부자가. 그런데 생긴 게 일단 물론 이제 두 사람이 통통하기도 했고 자기를 닮기도 했지만 네. 김정은의 어머니를 또 닮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 고용희인지 고영희인지 아직 완벽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사람이 사진 보시면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그분도 또 예술가 출신이었고 그 사람도 이제 그래서 아마 보통 자기 어머니 닮은 사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이 자기 어머니 닮았던 둘 다 약간씩 닮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설주는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나오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의 좀 취향이 거기에 좀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이 모란봉 악단 너무 도려한 공연이 취소돼서 그 뒷말이 많았는데 북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약간 좀 이제 해빙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얼음판 같은 해빙기였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예. 약간 그게 와르르 지금 무너지는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걸 단순 공연 취소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저는 북중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형 이벤트였거든요. 예. 김정은의 직접 보낸 그 악단이 김정은의 명령으로 다시 철수를 했다는 거는 북중 간의 관계에서 북한 지도자가 명령을 했고 명령을 철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두 관계가 참혹하고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막 온갖 추정이 다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모든 북한 문제는 이 변수가 간단합니다. 김정은, 달러, 기름 이 색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이 취소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부패한 공무원들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감찰 결과 성남시청 시설직 공무원 5명이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골프 여행과 성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즉각 이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접대를 받고 또 2차 성접대까지 받았다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 무슨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잖아요. 하죠. 예. 예. 그거 뭐 하루라도 안 하면 거의 이제 입에 가시가 돋는 손가락이 가시가 돋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혹은 어제 이렇게 자기 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근데 2011년에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지난 그 시장이 뽑은 과거 시장이 뽑은 부패한 새누리당 소속 전임 시장 이게 이제 이대엽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아래서 부패 공무원이 저지른 과거의 폐악질이다. 예. 자기가 샅샅이 찾아내고 있지만 이런 부패 사범이 전임 시장이 뽑은 부패 사범이 그 쥐새끼처럼 저 숨어 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성남시는 이제 옛날의 성남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 2010년부터 지금 성남시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지금 이재명 시장 치하에서 벌어진 그렇죠. 일이란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묵해진 이재명 시장입니다.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요. 네. 이재명 시장 이름 나오길래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분 트위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네. 혹시나 해서 네. 해봤는데 지금 좀 올리는 게 있나요? 어제 살짝 나온 게 있어요. 중간에 살짝 아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저도 이거 방금 찾았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골프 접대 2회 이상은 2명 파면과 해임을 했고 네. 1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감봉에 쓰레기 분류 작업으로 갔다라고 네. 일단 이걸 해놓고 네. 뒤에다 또 붙여놨어요. 결국에는 뭐라 했냐면 근 100조 원 날린 자원 외교 방위 비리 같으면 무기징역의 사형까지도 시켰을 건데 받은 이익이 500만 원도 안 돼서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리에 비하면 이거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비리고 100조 원과 500만 원을 비교를 하면서 네. 또다시 이제 이건 약간 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역시 이분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리기 때문에 그러게요. 혹시나 해서 제가 체크해봤더니 결국 나오더라고요. 그 이게. 정도밖에 안 올렸으면 여전히 다른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과묵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당히 과묵한 거긴 상당히 합니다. 과묵한 거죠. 이 약간 상황에 대해서는. 좀 변명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이런 핑계는 보통 정치인들이 잘 안 되는데 예. 그냥 뭐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이거는 이제 500만 원짜리하고 100조 원짜리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갖다 대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소 변호사 이 처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파면, 해임, 감봉 등은 이제 징계죠. 예. 징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어떠한 비위행이 했는지에 따라서 그 적정한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그 어떠한 그 이익을 받은 액수와 비교해 볼 때 횟수라든지 뭐 파면, 해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러면은 너무 과하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이러한 행정적인 그런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별개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 뇌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꼭 재물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재산적인 이익, 금전 이외의 이익도 뇌물이니까요. 그런 술액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었던 제3차 서울 도심 집회를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재향경우회라는 단체들이 주최 측인 민중의 힘보다 더 빨리 집회 신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딱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둘 다 내줄 수도 없고 안 내줄 수도 없으니까 기준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줄을 서서 네네.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일정한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우스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경찰서 앞에 쭉 줄을 서서 밤새 그 전날밤부터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또한 그 역할을 대행해주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또 뭐 아르바이트도 예,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옥외 집회, 외부에서 야외에서 하는 그런 그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럴 때 그 신고 순서가 뒤에 밀렸다 하면은 신고를 이제 결국은 이제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8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 그 목적으로 보아서 서로 상반된다고 하고 네. 또 아니면 또 방해가 서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그 시위의 그 금지를 통고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 시위 금지 통고가 집집법에 그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여부는 만약에 법정으로 이제 그 문제를 몰고 간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네네. 다시 판단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는 불법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불허한다 그랬다. 그거는 법원에서 그렇게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위가 어쨌든 평화 시위로 이어지긴 했었는데 네네. 이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뭐 그거하고 다른 논리로 이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 그래도 법원까지 인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2차 민중총궐기와 약간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번에 일단 그 신고 자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신고가 결국 되지 않고 집회 시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래서 선착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빨리빨리 줄 서야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박기를 한 셈인데 네. 그런 의혹도 나오죠, 사실. 그렇죠.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알박기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아유 이번 이 알박기는 잘했다라고 하는 태도가 더 많이 나온다면은 네. 그 시위를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야 그 시위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알박기면 어떡해라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쪽에 아마 정의로움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월남전에 이 파병이 됐던 고엽제 세대하고요. 또 그 운동권 386 세대는 되게 체류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결에서 일단은 고엽제 세대가 승리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영상 보시고 뜨거운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